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차량을 어떻게 사야 절세가 되는가이죠. 세금 혜택 극대화가 목표라면은 카니발 9인승이나 레이, 트럭, 이런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차량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5년 이상 장기 운행하고 대출 계획이 없다면 취득이 무조건 유리하고요. 3년에서 5년 단기 교체를 원하거나 대출 계획이 있다면 렌트를 고려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필수 체크 포인트까지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업용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세금 절세를 위한 전략적인 아이템이기도 하죠.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와 비용 처리 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세법은 차량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에 따라 세금 적용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일단 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카니발 9인승이나 레이, 포터나 픽업 트럭 같은 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매우 커요. 일단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차량 구입비는 물론 주유비나 수선비 등 모든 유지비에 대한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용 처리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비용을 한도 없이 그냥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카니발 9인승이나 레이 같은 차량은 세금 절세 효과가 매우 커서 사업 초기나 가성비를 중시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선택하는 절세 차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일반 승용차, 여기서 설명드리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처리에 엄격한 한도가 좀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감가상각비가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돼요. 여기서 감가상각비란 유형자산을 구입했을 때 한 번에 비용 처리를 받는 게 아닌 정해진 연수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받는 비용을 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이 1억 원이라면 5년간 정액법으로 연 2천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해요. 그럼 아까 감가상각비 한도가 제가 8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1억 원짜리 차량을 구입해도 한 해에 적용받는 비용이 세법상 800만 원만 인정이 돼요. 그렇다고 나머지가 비용 처리가 안 돼서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초과분은 2월 돼서 나중에 비용 처리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해 소득이 많이 나서 부랴부랴 비싼 차량 구입한 후에 한 번에 경비 처리하려는 방법을 못하게 막아둔 세법상 제재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차량 유지비가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차량 유지비는 유류대나 주차비, 수선비나 통행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경비 인정되는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이라면 차량 유지비는 700만 원까지가 한도가 되겠죠. 근데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이라면 차량 유지비는 1,000만 원까지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차량과 관련된 비용에서 감가상각비와 차량 유지비의 합계 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굳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 처리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그 금액을 초과한다면 운행일지를 꼭 작성하셔서 나머지 차량 유지비도 한도 초과 금액도 받으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하세요. 네,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운영할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목적은 대표자의 가족 등 사적 사용을 막고 차량을 임직원만 운전하도록 제한하기 위함인데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와 차량 유지비 전체가 경비 처리에서 부인당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증가하고 대표자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건강보험료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보험 가입은 정말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일반 보험 들었다가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는 성실신고 대상자와 정문직 업종 그리고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에도 한 대를 제외한 승용차는 업무 전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경비가 인정 가능한 걸로 바뀌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하셨다가 내가 차량 추가로 구매나 리스 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보험을 가입하는 건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정해서 가입하는 게 필수인 것이지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트럭이나 9인승 승합차,
경차는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고가 법인 차량은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걸로 24년부터 신설됐죠. 기준 금액은 부가세 제외된 금액이니 8천만 원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차 가격 기준으로 8,800만 원까지는 흰색 번호판이 가능해요. 페널티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경찰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세법상 비용 처리가 전액 부인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표자에게 상여로 귀속될 수가 있어요. 아까 상여 처분에 대한 페널티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겠죠. 비영업용 승용차를 생각하면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구매와 그리고 리스 그리고 렌트. 모두 세법상 비용 처리 효과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각 방식은 현금 유동성 그리고 대출 계획이나 차량 교체 주기 등 대표님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이건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구매의 경우 명의는 법인 명의 또는 개인 명의로 잡히게 돼요. 따라서 5년간 정액법을 통해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받게 되고요. 리스는 계산서 그리고 렌트는 세금 계산서의 증빙을 받고 비용 처리를 받게 돼요. 번호판은 구매와 리스는 둘 다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지만 렌트의 경우 하, 허, 호의 번호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쓰시는 분들은 렌트를 하시면 안 되겠죠. 대출 영향의 경우 구매를 할 때 할부로 하신다면 대출로 잡혀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리스의 경우 금융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렌트만 금융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보험의 경우 구매와 리스는 개별적으로 가입을 따로 하셔야 되고 아까 설명드린 임직원 전용 보험은 필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꼭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렌트 같은 경우에는 렌트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보험이 임직원 전용 보험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놓치지 않게 계약하실 때 꼭 잘 확인하세요. 차량을 장기로 타시는 분들은 구매가 유리합니다. 구매와 리스, 렌트 장기로 탄다고 가정하면 구매가 가장 저렴해요. 세금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나가는 비용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가세 부분인데 구매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을 파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판매하려는 금액의 10% 부가세를 더 받으셔야 돼요. 근데 똑같은 중고차를 내 차만 10%를 더 받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양도하는 사람이 그 부가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어요.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는 승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리스나 렌트는 단기적으로 차를 바꾸시는 분들한테는 부가세 부분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는 없고요. 리스의 경우에는 금융행위로 보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돼서 부가세를 따로 부담하지는 않아요. 렌트의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매월 받지만 구매와 마찬가지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사업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달라지겠죠. 그럼 네 가지로 한번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장기 운행 및 자산 보유를 선호하고 5년 이상 탈 생각이다 라고 하시면 선택은 취득이 가장 유리합니다. 5년 이상 장기 운행할 경우 리스나 렌트의 비용이 누적되다 보니 취득보다는 비싸질 수가 있거든요. 또한 5년 후 차량을 인수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 이슈도 장기 운행하는 경우에는 중고차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상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잦은 차량 교체 및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 선택은 렌트가 가장 괜찮을 거고요. 렌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행위가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 등 고액의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용도나 대출한도에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또한 렌트료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상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 허, 호 번호판이 싫고 대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리스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리스는 일반 번호판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외관상 법인차 티가 덜 나죠. 대출 계획이 없다면 금융부채로 잡히는 리스의 단점이 크게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직원들이 주로 운행하는 차량을 생각하시는 경우에 선택은 렌트가 가장 좋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명 운전할 경우 사고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 리스크가 큰데요. 렌트는 보험이 렌트사의 명의로 일괄 처리되므로 사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분이 조금 적어요. 법인차를 이용하게 되면 왜 절세 효과가 될까요?
법인에서 개인 돈을 유출시킬 때 우리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하고 유출시킨 후에 개인적으로 차량을 사게 되잖아요. 법인차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 돈을 쓰지 않고 법인 돈으로 그 자산을 취득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법인 돈으로 그 유지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꾸준히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숫자로 설명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대표급여니까 연봉 6천만 원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800만 원 한도에 맞게 4천만 원짜리 차량을 사기 위해서 법인에서 급여를 4천만 원 더 꺼내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개인소득세가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약 9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고요.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약 4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돼요. 법인차를 이용하면 이 합계 금액인 1,300만 원 이상의 개인 세금 및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추가적으로 급여를 가져가도 경비 처리는 되고 법인차를 구입할 때도 경비 처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므로 개인으로 급여 지급 후에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나 법인으로 직접 구입한 후에 비용 처리를 받는 것이나 법인세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법인세 자체에서는 절세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업용 차량 선택은 세금이나 현금 흐름, 개인 성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죠. 세금 혜택 극대화가 목표라면은 카니발 9인승이나 레이, 트럭, 이런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차량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부가세 공제와 비용 처리에 한도가 없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다, 난 고가 승용차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5년 이상 장기 운행하고 대출 계획이 없다면 취득이 무조건 유리하고요. 3년에서 5년 단기 교체를 원하거나 대출 계획이 있다면 렌트를 고려하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를 반드시 준수해야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현명한 차량 선택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시고요.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응원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